안녕하세요. 맥스 아줌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시계의 몸체 부분을 만들고요. 또 재질도 입혀봤는데요. 오늘은 시계 바늘을 만들고요. 또 정확한 지점에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어레이 기능과 그리고 피벗을 원하는 지점에 맞춰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표시하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또 X축에 그 정렬을 시켰는데요. 이제는 이 판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 4개의 오브젝트를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그 대충 어린 짐작으로요. 이제까지 하던 대로 그냥 복사를 해 놓으셔도 되겠지만은요. 오늘은 어레이를 배워보는 시간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에 정확하게 복사를 해서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어레이는 말 그대로 정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계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고요. 혹은 둥근 탁자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식탁 주위로 정확하게 몇 개의 의자를 복사하면서 배치시켜야 되겠다 할 때 쓰게 됩니다. 물론 그것 말고 아주 다양하게 쓰임새가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쉬운 부분이니까 시계를 만들어 보고요. 또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레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레이를 시켜주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스피어가 시계의 판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복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이 스피어를 선택을 하고요. 로테이트를 시켜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스피어가 갖고 있는 그 피벗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보통 이 피벗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생성될 때 중간쯤에 생긴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벗이 위치한 자리에서 도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그 어레이를 적용시키기를 원할 때는요. 이 스피어의 그 피벗의 위치를 시계가 될 판의 중심 부분으로 바꿔줘야만 이 판을 중심으로 해서 로테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피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커맨드 패널의 세 번째 보시면 하이라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기본으로 피벗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이 어펙트 피벗 온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피벗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피벗을 활성화를 시켜주신 후에요. 얼라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판이 될 오브젝트를 찍어주겠습니다. X, Y에 센터에다 맞춰주시고요. OK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 활성화되어 있는 어펙트 피벗 온리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이번에 로테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시는 것 같이 이 스피어는 N곤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일단 피벗을 맞춰주는 작업은 됐고요. 이제는 어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메인 툴바에서 보시면은요. 현재 그 어레이 아이콘이 이 툴바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우스를 아이콘들의 이렇게 중간쯤에 대보시면 손바닥 틀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른 클릭을 하셔서요. 밑에 있는 이 엑스트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툴바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 아이콘들 중에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콘이 어레이 아이콘입니다. 이 툴바는요. 맥스 6에서 새로 생긴 툴바이고요. 어레이 아이콘들 밑에 보시면 그 또 다른 아이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그 사용하시게 될 것이고요. 일단 어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옵션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늘 작업을 해 오시던 대로요. 이것도 역시 어레이를 적용을 할 때 사용자가 그 선택한 뷰를 기준으로 축을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프론트 뷰를 선택을 했고요. 프론트 뷰에서 보실 때 Z축으로 이 스피어를 정확하게 360도를 돌려서 4개의 오브젝트를 복사해 줄 예정입니다. 이 대화 상자의 맨 위에 보시면은요. 어레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크린 코디네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까지 작업을 해왔던 대로 사용자가 보는 관점에서 축을 결정하는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선택하는 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그 메인 툴바를 설명을 드릴 때요, 이 스크린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뷰라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프론트나 레프트 혹은 그 탑뷰의 경우에는요, 뷰라는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스크린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다만 퍼스펙티브 뷰에서의 축을 그 뷰라는 코디네이트의 경우에는 월드 축으로 고정이 되는 반면에 이 스크린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경우에는 카메라 뷰나 혹은 퍼스펙티브 뷰에서조차도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그 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기준으로 XYZ 축에 표시가 됩니다. 제가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요, Z축으로 그 회전을 시키면은요, 네, 이렇게 그 퍼스펙티브 뷰에서도 사용자의 관점에서 Z축을 평면축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다시 몸통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로테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스크린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제 경우에 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어레이를 사용해 보려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뷰로 바꾸고요. 프론트 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네, 창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이 어레이 기능을 탑이나 프론트나 레프트 뷰에서 거의 사용을 하고요.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작업을 하시던 대로 작업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을 기초로 해서요, 이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물론 더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화창에서 보시는 것 같이요, 이 어레이는 이동이나 회전이나 혹은 그 스케일을 적용시키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복사를 할 것이고요. 보시면은요, 이 인크리멘탈과 그리고 토탈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이 토탈 옵션에서요, 로테이트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스 7 버전부터 새로 생긴 이 프리뷰 창을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이 Z축으로 360도 회전을 시킬 겁니다. 제가 오브젝트를 잘못 선택을 했네요. 네, 이 작은 스페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어레이 대화창을 열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이 토탈에 있는 로테이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프리뷰 옵션을 켜주겠습니다. 다음에는 Z축으로 360도 네, 회전을 시키고요. 이렇게 그 화면에서 결과값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4개만 원하기 때문에 4를 입력을 하고요. 타입 업 오브젝트에서도 보시면 역시 카피와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스턴스에 체크를 해주고 OK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복사를 할 때는 그 자신을 제외한 숫자로 복사를 해주는데요, 이 어레이의 경우에는 자신을 포함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4개의 오브젝트는 복사가 됐고요. 이제는 시계바늘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먼저 그냥 편하게 실린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와 같이 X축으로 정렬을 시키고요. 다음에는 이 시계바늘도 역시 회전을 시켜 보시면은요, 피벗 포인트가 이 실린더의 맨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하이라키 패널로 가셔서요. 어펙트 피벗 온리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 판을 선택을 합니다. XY 축으로 이 피벗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정렬을 시키셔도 되고요. 이 타겟 오브젝트인 이 레이스 오브젝트의 센터에 맞춰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 레이스 오브젝트의 센터나 피벗 포인트의 위치가 같기 때문이고요. OK를 하겠습니다. 다시 비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이제는 로테이트를 하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네, Shift를 누르시고요. 네. 이 시계바늘은 작은 시계바늘이기 때문에 하이트 값을 낮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계를 완성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